혹시 이런 말 자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꼭 봬요. 말은 예의 있고 따뜻하게 들리는데 듣고 나면 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전처럼 반가움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혼자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스며들지요. 사람은 가까운 관계를 끝낼 때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굳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착한 말투 속에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나는 아직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상대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설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어지려는 사람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말이 직설적이면 상대가 반발하고 말이 우회적이면 상대는 스스로 물러난다. 겉으론 배려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정리하는 언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이 정중한 거리두기의 말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요즘 좀 바빠서요. 반복되는 핑계의 진짜 뜻. 사람이 멀어질 때 가장 많이 꺼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늘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정신이 없네. 조만간 연락할게. 처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자. 하고 마음을 다독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어느새 습관처럼 들려옵니다. 만나자는 얘기는 흐려지고 기다림만 길어집니다. 여기서 마음이 뻐근해집니다. 내가 괜히 조급한 걸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아무리 바빠도 짧게라도 신호를 남깁니다. 오늘은 못 보지만 네 생각은 하고 있어. 이번 주말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꼭 보자. 이런 작은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없이 그저 바빠서요만 반복된다면 그건 예의 바른 거절입니다. 직접 상처 주긴 싫고 그렇다고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가장 무난한 말로 선을 긋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모호한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을 때 명확한 표현보다 흐린 표현을 택한다. 그래야 죄책감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니 요즘 바빠서요 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난 게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는 혼자 기다리며 상처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2번째 신호, 언제 한번 봐요. 끝내 잡히지 않는 약속의 말투. 겉으로는 여전히 친근해 보이지만 사실상 관계를 미루고 있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 끝날 때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해요. 조만간 얼굴 뵈어야죠.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 순간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계속 이어가자는 의지처럼 들리니까요. 그래, 이 관계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안심도 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언제 한 번은 결코 날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1달, 2달, 심지어 1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공중에 뜬 말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먼저 구체적으로 잡아야 하나? 내가 너무 기다리기만 했나?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애매한 말 대신 구체적인 날짜를 꺼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사람의 마음은 구체성에 드러납니다. 반대로 늘
언제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사실상 관계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싸우지 않고도, 나쁘게 보이지 않고도 천천히 선을 긋는 정중한 방식이죠. 동양의 고전 채근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많되 실천이 없으면 이는 허공에 꽂힐 뿐이다. 아무리 다정한 말이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언제 한 번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될 때 그건 따뜻한 인사 같아도 사실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더는 그 말에만 기대지 마세요. 기약 없는 약속에 마음을 걸면 상처는 깊어질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날짜로 잡는 사람에게서만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괜찮습니다. 따뜻한 척. 사실은 끝내려는 인사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사실은 대화를 멈추고 싶을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과했는데 상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마음이 놓입니다. 아, 다행이다. 화 안 났구나. 그 순간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말한 뒤에도 다시 웃으며 예전처럼 다가와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말은 예의 바른데 행동은 멀어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얼핏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이 관계에 감정을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슴이 턱 막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혼자만 자책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화를 더 이어가기 싫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꺼내는 말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레슬리 버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직접적인 거절보다 관계를 부드럽게 끊는 말을 택한다. 괜찮다는 말은 감정을 덮으면서 동시에 거리를 만든다. 이처럼 괜찮습니다는 갈등을 피하는 가장 정중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괜찮습니다 뒤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다음엔 제가 도울게요.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 같이 해봐요. 이런 말은 관계를 지키려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반대로 말만 남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선을 긋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말투지만 속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중이죠. 동양 고전 채근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럽되 정성이 없으면 그 말은 이별의 소리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의 언어를 정확히 짚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늘 괜찮습니다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단절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조용히 문을 닫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고 혼자 애쓰며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말 뒤에 행동이 없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끝나가고 있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 그 얘긴 그냥 넘어가시죠. 대화의 문을 닫는 정중한 벽 겉으론 공손하지만 더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용기를 내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긴 그냥 넘어가시죠. 처음엔 배려 같아 보입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나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래서 순간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대화가 뚝 끊겼다는 걸. 내 감정은 전달되지 않았고 상대는 더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걸요. 여기서 가슴이 쓸쓸해집니다. 내 얘기가 그렇게 불편했나? 내가 너무 괜한 말을 꺼낸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얘긴 넘어가시죠 라는 말은 실은 배려가 아니라 감정 차단의 표현입니다. 상대는 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는 겁니다.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정중한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회피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수전 캠벨은 말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자체를 피한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사실은 관계의 깊이를 거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불편해도 끝까지 들어주려 하고 비록 힘들어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은 다릅니다. 갈등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끊는 자는 마음도 끊는다. 대화를 중단하는 순간 관계의 줄도 서서히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꾸 그 얘긴 그만하시죠.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의 바른 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자꾸 무시되고 대화의 문이 매번 닫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드러운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속엔 차가운 거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공감으로 포장된 거절의 언어, 마치 내 편이 되어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선을 긋고 뒤로 물러나는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꺼냈는데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순간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래도 내 입장을 알아주는구나. 적어도 공감은 해주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놓게 되지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면 묘한 외로움이 남습니다. 분명 공감해줬다는데 왜 이렇게 혼자 남은 기분일까요? 왜 이렇게 서운하고 허전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대화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는 장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에 깊이 들어올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 공감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라는 말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리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공감은 다릅니다. 이해는 해요라는 말 뒤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해는 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말은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빠져 있고 그저 이해는 해요로 끝난다면 그건 더 이상 내 감정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동양 고전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공감은 쉽지만 마음으로 듣는 공감은 어렵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자꾸 이해는 해요. 그런데 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조용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채고 혼자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 건강 잘 챙기세요. 따뜻한 듯 사실은 마지막 인사. 겉으로는 다정한 배려 같지만 더 이상 깊게 이어갈 마음이 없을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짧은 안부 인사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도 아니고 다음에 한번 봐요. 도 아니고 그저 문자 한 줄. 건강 잘 챙기세요.
처음엔 참 고마운 말로 들립니다. 내 몸을 챙겨주라는 다정한 인사 같고 여전히 나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아주 정중한 마침표였다는 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 말은 얼핏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깊게 얽히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즉, 관계의 끝을 조용히 알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싸움도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이렇게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의 바른데 그 말 속엔 나눌 감정이 빠져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관심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드러난다. 막연한 인사는 대화를 끝내지만 구체적인 물음은 관계를 이어간다. 맞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이런 말은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말만 남는다면 그건 이미 선을 긋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거리두기의 방식이죠. 동양의 지에서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나 정이 없으면 그 말은 이별의 예고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경우를 정확히 짚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말로만 대화를 맺는다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끈을 잡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손을 천천히 놓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관계는 따뜻한 말 한 줄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행동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멀어질 때 꼭 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이별은 아주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찾아옵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예전처럼 눈을 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늘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구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흘러가며 끝나버립니다. 정말 무섭고 아픈 건 폭발하는 갈등이 아니라 아무 소리 없이 문이 닫히는 순간이지요.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 깊은 변화는 티나지 않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멀어지는 조짐은 소리 없이 말 한 줄에 숨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싸우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정중해지면서 멀어집니다. 말이 짧아지고 따뜻함이 빠져나가고 겉으로는 예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들은 모두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는 신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돌려 말할까요? 싫으면 싫다고, 끝내고 싶으면 끝내자고 말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갈등보다 죄책감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처 주고 싶진 않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 정중한 말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신호를 들었을 때 굳이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변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끝까지 끌고 간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언제 한번 봐요. 겉으론 친절했지만 속으론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던 순간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의 말투를 읽는 눈을 기르는 동시에 내가 내는 말 속에서도 진심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